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참으로 걱정입니다. 대장동 그 재판 결과에 의해서 말이죠. 항소 포기를 했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평검사들이 검찰청장 대리에게 찾아가서 말이죠. 사퇴하십시오.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이게 속보, SBS 속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국의 검사장들도 어제 검찰청장 직무대행의 통제력이 상실했다.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항명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돈이 말이죠. 7,800억 원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480억 밖에 환수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인재 전 의원이 얘기를 했죠. 말할 때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화문으로도 나오시고요. 어디든지 나와서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인재 전 의원이 그랬죠. 바람에 불면은 낙엽이 떨어지듯이 이제는 이재명 정부도 추풍 낙엽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평검사들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 대장동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의 그 부장검사가 정용환 부장검사인데 수사 담당자가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의 감찰부장으로 있는데 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차 수사팀은 윤석열, 한동훈 때에 수사를 했는데 지금 항소 여부를 그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막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완전히 자정질환이죠. 자, 여러분, 경찰도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더욱더 안전한 장치를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불법 탈법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러면 그렇지가 않습니까? 자, 모든 것은 말이죠. 지난 9월 30일 날 제가 방송을 했죠. 이재명과 정성호 간의 국무회의 때에 이 무분별한 항소를 왜 방치합니까? 이재명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가 말이죠. 지금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부터는 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장동의 이 판결로 인해서 말이죠. 분명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정성호가 조금 전에 보니까 자기가 시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검찰청장이 총장이 왔을 때에 신중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검찰총장 대리가 왔을 때는 기소를 하겠다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신중히 하라. 그 얘기는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상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과 법무부와 여러 가지를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게 정치적 결정 아닙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죠. 엄정한 법 집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덕적 기준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처벌하겠으며 누가 말이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 SBS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동 1차 수사팀 항소 논의 패싱. 검사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말이죠. 1차 수사팀 정용환 부장검사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이런 이제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말이죠. 검찰청으로 이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집단으로 노만석 총장 대행을 면담을 하고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제 이거 일파만파로 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고요. 이 노 대행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항소 기준, 이거는 말이죠. 분명히 항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항소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말이죠. 법무부와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의견 교환을 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의견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말이죠.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실질적으로 걱정이 되는, 이 모든 것은 말이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슬로건을 외쳤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입니까? 이렇게 혼란하고 법 집행이 마음대로 되고 말이죠. 눈 감아주고 말이죠. 불법이 판을 치고 말이죠. 21대 국회의원 때 이제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지금도 과반수 적용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의석은 과반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득표수도 과반이 되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말이죠. 국회의석이 과반수라고 해서 마음대로 입법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 지지율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야당과 협상 합의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근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한 검사장은 SBS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노 대행이 상황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용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야말로 국민 저항권 움직임이 천만이 모여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치고 빠지는 어떤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말이죠. 민주당에서 강공을 하고 나면은 이재명은 점잖은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점수 따는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지지율이 막 올라가죠. 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말이죠. 정확하게 나무를 보시지 말고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은 나무로 보셔야 됩니다. 국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숲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참으로 걱정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으로 뒤집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나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하나임 뉴스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